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그 8월의 그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이게 시간이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가 석자씩 공부하는 게 쌓이는 거는 또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죠? 내공도 그만큼 많이 쌓이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또 한 걸음 더 쌓아나갈 수 있게끔 또 진행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모양형. 이 모양형은 지금 두 자가 서로 만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원래대로 쓰면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물정하고 터럭삼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양형을 제가 자원 설명하기 전에 이제 모양형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형세, 형식, 형태, 뭐 형용사 뭐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우물을 팔 때 우물을 이제 파기 위해서 이게 집 마당에 옛날에는 공동 우물을 썼다면 이제 집집마다 우물을 이제 팔려고 해요. 그러면 저 땅 밑에 어떤 수맥이 흘러서 여 밑에까지 파게 되면은 이게 솟아 올라서 이제 우물을 이제 그 각자의 집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흙을 팔 때 여기 흙이 이제 이렇게 도로래로 이렇게 해서 그 양동이 두 개를 해갖고 흙을 이제 판 다음에 이거를 올려 보내면은 나머지 빈 통이 내려오면 거기다 흙 담고 이게 퍼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 쌓아놓은 그 흙들이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게 딱 일단 틀을 만들어 놓고 흙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이 밑에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우물 틀처럼 뭐냐면 붓으로 가로 세로 그린 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양 형자가 우리가 왜 그 붓글씨를 처음 쓸 때 서예 배울 때 보면은 이렇게 가로 긋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세로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배우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물정자처럼 가로로 하는 거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세로로 내리긋는 것도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로 세로 그린 형상 아니면 그 글꼴을 이제 뜻하는 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가로를 많이 연습했네, 세로도 했네 이런 식으로 가로획, 세로획 이런 모양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뜻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외일강으로 넘어갈게요. 외일강. 이 외일강은 먼저 이게 들어가는 걸 보면 강당, 강론하다, 강의하다, 강습. 자, 강사도 이거 쓰는데 강사할 때도 써요, 강자를. 그런데 그냥 시간 강사는 선비사를 쓰고 전임 강사는 스승사를 써요. 아, 이런 것에도 차별이 나와요, 글자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강사. 자, 저도 강사예요. 그러면 저는 선비사자를 쓰는데 전임, 왜 대학에서 전임 강사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스승사자를 쓴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글자를 보면은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한자로 뭐냐면 짤구자예요. 그러니까 맛있자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그 제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목재 같은 거 이게 나무의 주재료가 되는 제목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가 한글인데 어근 맺기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긋 맺기다.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설명하면 나무를 이렇게 우물정자 모양으로다가 이제 그 겹치거나 또 아니면은 이게 맞추는 거, 그러니까 겹친다는 게 아니라 걸쳐 놓는 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그 한 70년대나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보면은 다방, 지금은 말한 카페, 다방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지루하면은 성냥개피로 탑 쌓듯이 얼키설키 이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얼키설키 걸쳐 놓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짤구라는 게.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자, 나무를 이렇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쌓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어긋나게 하나가 가로가 있으면 하나는 세로,
또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이렇게 걸치거나 이제 맞춘 거를 말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목, 이게 제목, 나무. 이 나무를 어긋매겨서 이렇게 쌓아 올라간 거를 말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면 말씀원이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기할 때 이 제목을 어긋매듯이 이게 여러 갈래로 의견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저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떤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저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긋냈다는 거는 이게 하나하나 걸쳐서 이렇게 탑 쌓듯이 올라갔듯이 이야기가 또 한 가지로만 어떤 그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 이런 거를 듣고 또 아니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웰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웰강이라는 거는 외우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말로써 강의하는 것도 있고 강론하는 거. 그러니까 성당에서 신부님이 강론하다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엔 또 저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런 방식의 얘기도 하고 저런 방식의 얘기도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말할 때 웰강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강이라면 저도 한자 하나 갖고만 한 글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글자 갖고 하잖아요. 하루에 세제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갈래로 얘기하는 걸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짤구를 모른다고 치고 이 뒤에 있는 글자는 짤구는 뭐냐면 우물정자하고 두제가 사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두제가. 그러면 외우기 쉽게, 제 방식이에요. 외우기 쉽게. 그렇다면은 아까 이게 우물을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밑에 수맥이 없는지 이게 터지지가 않아. 물이 안 올라와. 그러면은 계속 팔 것 없이 그러면 다른 곳에 한번 다시 파보자고 말한다. 이렇게 외우면 쉽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물을 지금 이게 한 곳에 팠는데 안 나와요, 물이. 그러면은 다른 곳에 다시 한번 다른 곳에 다시 한번 파보자고 말한다. 웰강이라는 건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외우면 쉽지 않나 이거죠. 그죠? 이건 제 방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이거는 관계할 관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빗장관, 대문 잠금 장치, 빗장관. 빗장을 풀면 열리는 거고 닫아놓으면 닫히는 거고 그러죠. 그럼 이 관계할 관, 빗장관이 들어가는 거 관세, 뭐 관문을 통하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관계,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남매 관계다, 부녀 관계다 이럴 때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관심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관절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제가 문문 속에 있는 거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도 한자가 있어요. 뭐냐면 북실이라고 해서 북에 이게 그 우리가 배틀에서 옷감 짤 때 가로줄로 가는 거를 이제 그 북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북의 실, 꿰다, 꿰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돼갖고 요 구멍이 있고 그 속에 실이 있어서 배틀에서 옷감을 짤 때 세로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가로줄 한 번 가고 그다음에 툭툭 올리고 그다음에 또 이쪽 가로줄로 가고 또 툭툭 올리고 이러다 보면 한 단 한 단 쌓아 올려서 나중에 배틀에 이제 옷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옷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옷감. 그러면 이 글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문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북에 그 실을 꿰는 우리 북실 가로줄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슬로 대문을 잠궜다는 뜻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관문할 때 문을 지금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북실에다 실을 딱 꿰버린 것처럼 이게 딱 꼬인 것처럼 그 문을 갖다 잠금 장치로 잠궈버렸다든가 아니면 이 잠금 장치를 푼다든가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만약에 잠궜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문이 잠겼으니까. 그럼 만약에 문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 그 사슬을 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부부관계다, 남매관계다, 자매관계다, 부녀관계다.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관계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얘는 예를 들어서 관세, 뭐 이런 얘기할 때, 자, 중국에서 만약에 물건을 수입했어요. 그러면은 관세가 붙잖아요.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보다 좀 비싸잖아요. 그쪽엔 세금을 붙으니까. 이런 것처럼 뭐 빚장관 그러면은 관세와 관련돼 있는 거, 관문을 통하다. 근데 이런 얘기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관계할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시실과 날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듯이 집 안에 들어가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 저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할 때도 관계할관 이걸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 세 자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고사성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쉬는 시간 내일 모레도 다 쉬시니까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자 수업나게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